고마워요. 하여튼 근데 앞으로 진짜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합격한 사람은 고맙다겠죠. 근데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그죠? 1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1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표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내년, 저내년 가서도 그지? 계속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합격하면은 내가 그분의 도움으로 합격했다 이러면서 그지? 그때 수업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지? 그런 게 그게 감사한 거지. 딴 게 뭐 물질로 준다고 감사한 게 아니거든. 물론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다 고마운 건 하지만 그지? 저도 이거 받으면 진짜 매우 부담스러워요. 내가 줄 것도 없는데 자꾸 밖에서 묻혀 사는 거야. 얼음장구에 달아놔요. 얼음장구에 너가 없어지게. 점심 때 해쳐야죠. 자, 탄력성 중에서 지금 30페이지가 모르겠다. 33이가? 33.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은 앞 시간에 정리했고,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이제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분모가 소득 변화율, 그리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해 가지고 어떤 재화가 정상제에 해당하느냐, 열등제에 해당하는가, 중간제에 해당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지표를 소득 탄력성인데, 우리 앞 시간에 다 정리한 거야.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량도 증가해 가지고 이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면 정상제.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으로 변하면 열등제. 소득이 증가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다. 그러면 중간제가 된다 그랬는데요. 자,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한다 그랬어.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그럼 이게 분모 분자가 부호가 동일부호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부호니까 분모 문제의 부호가 동일하다면 탄력성은 당연히 0보다 큰 양수가 계산됩니다.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방이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소득이 또 감소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부호라면 탄력성도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다. 그래서 반드시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수요량의 변화가 없어. 수요량이 불변이 나면 탄력성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지? 자,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양수다. 좀 이따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알아야 돼.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정상제라는 뜻이고,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드시 동일방입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무조건 증가겠죠. 이걸 알아야 이제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거야. 서술형 자체는 문제를 낼 게 없어요. 무조건 이 소득 탄력성이나 교사 탄력성은 계산 문제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모르면 계산도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만약에 0.6이 나왔다. 그러면 양수죠. 소득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건 무슨 제와? 정상제지. 그럼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게 이제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면 그 제한은 열등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은 분모에 있는 소득이 변할 때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소득과 동일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가지고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걸 알아보는 지표가 소득 탄력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제 이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재와 이제 이 두 재화를 놓고 두 재화가 대신 사용하는 대치제인지 함께 사용해야 되는 보완제인지 이걸 구분하는 척도가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X재, Y재 두 재화를 놓고 말이야. X재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인 Y재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측정해 가지고 이 X재, Y재 두 재화의 관계가 대신 사용하는 대체재 관계인지 함께 사용하는 보완재 관계인지 그리고 두 재화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던 독립재화 관계에 있는지 이게 이제 교차 탄력성이 이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대체재와 보완재를 구분하는 건데요. 대체재가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X제 가격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X제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제와인 Y제를 더 많이 구매해서 Y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두 제와의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면 대체제. 근데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으로 변하면 보완제라 그랬지. 그러니까 보완제는 X의 가격 상승하면 X제를 구매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보완제인 Y제도 구매를 안 해. 그러니까 Y제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이 두 제와의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이면 보완제라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독립제는 두 제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Y제 수요랑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Y제 수요가 불변이라. 그럼 X제와 Y제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제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대체제는 두 제와의 가격과 수요랑이 무슨 방향? 독립방향이다. 그럼 X제 가격 상승하면 Y제 수요랑 증가, X제 가격 하락하면 Y제 수요랑도 감소하죠. 그럼 이게 분모분자의 부호가 독립부호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탄력성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으로 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X제 가격 상승하면 Y제 수요랑 감소, X제 수요랑이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면 Y제 수요랑 증가하니까 이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이면 부호가 반대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음수가 계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독립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Y제의 수요량에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이 분자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면 탄력성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양수다. 양수면 두 제와는 대체적 관계에 있다. 그 말이고.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계산돼 나와서 그럼 두 제와는 보완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의 탄력성이 지금 앞 시간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였죠. 이 한 상품을 놓고 A라는 상품이 있으면 A 상품 가격이 변할 때 A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변하냐. 그러니까 가격보다 수요량이 많이 변하나 적게 변하나 측정하는 거였다. 그지?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한 상품을 놓고 그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상품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라는 상품을 줬잖아.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가격보다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분모 문제에 반드시 동일한 제하가 들어가야 돼. 여기 아파트 가격 들어갔으면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아파트라는 상품을 놓고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한 걸 측정하는 거니까 다른 제하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 동일한 제하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모 문제에. 근데 교차 탄력성은 분모 문제에 같은 제하가 들어가면 안 되지. 두 제하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빌라나 단독주택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측정해가지고 이 빌라와 아파트가 대신 쓰는 대치제인지 함께 쓰는 보완제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반드시 분모하고 분자에 다른 제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들어갔는데 여기 아파트 수요량을 넣어버린다. 그럼 그건 뭐지? 가격 탄력성 구한 거란 말이야.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 수요의 탄력성은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개 정리했죠. 근데 가격 탄력성도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소득 탄력성도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교차 탄력성도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모든 수요의 탄력성은 전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유지한다. 이걸 알아야 계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분모 문제가 바뀌면 무조건 계산 문제는 엉터리로 계산되는 거고 제하도 구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뭐든 어떤 탄력성이든 간에 수요의 탄력성은 전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다. 이걸 알아놓고 자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접목을 시켜보죠. 자 34페이지에 1번 문제 봅니다. 34페이지 1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하시.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사겠어, 안 사겠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안 사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은 4% 감소해. 아파트 수요량은 4% 감소한 반면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를 안 사고 대신 뭘 샀냐? 다세대를 더 많이 샀단 말이야. 그래서 다세대의 수요는 8%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 샀을 때 다세대 수요는 8% 증가한 반면에 아파트의 수요는 4%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가격 오르면 아파트 안 사지. 대신 다세대를 더 많이 샀어요. 그럼 다세대는 아파트와 대신 사용하는 거야? 아파트하고 함께 사용하는 거야? 아파트 대신 다세대 샀다.
그럼 다세대는 대신 구매하니까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무슨 재와? 대체자. 바로 그냥 읽으면서 대체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체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다세대 수요 증가했잖아. 그럼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두 재의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으로 변하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그 디귿 비읍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 이건 알겠네.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고요. 세 개를 한꺼번에 구하는 걸 내거든. 자, A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B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그리고 이제 C는 이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이 대체재 관계에 있는지 보완재 관계에 있는지 두 재의 관계를 알아봐라. 항상 이거는 세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가격 탄력성은 지금 아파트를 줬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하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4%가 감소했어요. 16% 상승하자.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이 플러스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는 마이너스다. 그럼 이거는 음수가 계산돼야 돼. 분모문제 부호가 반대니까. 그지? 그런데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그랬네. 절대값이니까 그건 양수로밖에 안 나오겠지. 이 마이너스도 양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럼 16분의 4잖아. 그지? 4분의 1. 얼마고? 0.25.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다 0.25면 1보다 적을 때를 뭐라 한다? 비탄력.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0.25고 이때를 비탄력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0.25 하면 되고 탄력이나 비탄력을 구분하면 비탄력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인 다세대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해야 두 재화가 대체적인가 보완적인가를 알아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하자 다른 재화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 증가한다. 여기에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분자해 가야 돼. 여기 아파트 수요량을 넣으면 그건 가격 탄력성을 구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상승분 플러스 다세대 수요 증가했으니까 증가분 플러스니까 이건 양수가 계산되겠죠. 16분의 8, 2분의 1이니까 0.5고요. 교차 탄력성이 0.5로 0보다 큰 양수가 나왔다. 양수가. 그러면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다. 그래서 두 재화 관계가 대체재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 교차 탄력성을 계산을 안 해도 대체재라는 걸 바로 알아야죠. 지문 읽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했는데 다세대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이라 그러면 대체재하고 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한 개 더 해보자. 2번 문제. 소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아파트 안 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겠네. 아파트 수요량은 5%가 감소했습니다. 5%가 감소하였고 또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 안 사고 대신에 오피스텔을 더 많이 샀단 말이야.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요는 7%가 증가하였다 그랬어. 그럼 요 유행 문제는 지금 1번하고 유행이 똑같죠.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가격 탄력성 계산하라.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도 구해라. 그리고 두 재화 관계가 대체인지 보완인지도 알아봐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세 개 중에 한 개를 빼고 두 개만 물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 개 다 해보자 말이야. 그럼 가격 탄력성은 소형 아파트를 줬으니까 이 소형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자. 아파트 수요량이 5%가 감소했다. 그럼 상승하면 상승분 플러스 감소하면 감소는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계산돼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이다. 그럼 이건 양수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10분의 5죠? 그러니까 2분이니까 0.5고 0.5니까 이때는 비탄력이다 그래야지 1보다 적으니까 그지?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0.5로 비탄력적이죠.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한가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두 재화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 10% 상승하자. 오피스텔 수요는 7%가 증가했거든. 상승분 플러스 증가분 플러스 다 플러스네. 그럼 이건 양수니까 0.7 그지? 교차 탄력성은 0.7이고 교차 탄력성이 양수가 나왔지 0.7로 0보다 큰 양수다. 그럼 두 재화 관계는 대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두 재화 관계가 대체재가 있는데 이건 이 교차 탄력성 계산을 안 해도 대체재라는 걸 알아야 될 게, 그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다고. 그럼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잖아요. 두 자가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방향으로 변하면 대체제.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해결하겠나? 자, 요 유형의 문제는 5년 시험을 치면 4번 나와요. 작년에 나왔어요. 올해 또 나와요. 5년 동안 4번 나오니까 거의 매년 그냥 한 문제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작년에 물론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형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보통 2년에 한 문제꼴로 나와요. 3번 유형의 문제는 2년에 한 문제꼴로 나오는데 2년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 올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탄력수에서 지금 푼 유형도 한 문제, 3번 유형의 문제도 한 개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자, 3번은 이제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두 개를 응용한 건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이제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는 죽어도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전부 분모가 아니고 분자의 수요량이 있다 그랬지. 그럼 분자는 전부 수요량 변화를 넣으면 되고, 가격 탄력성은 가격을 분모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을 분모해 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모든 수요의 탄력성은 전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분자에는 수요량 변화를 딱 넣어놓고, 가격 탄력성은 가격을 분모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을 분모해 넣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이 이제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요. 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가격 탄력성은 0.9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 탄력성 이 부분에 있는 소득이 4% 증가하였다 그랬어. 그랬을 때 수요량이 어디에 있어 지금? 분자의 수요량이 다 있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이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만큼 변화됐냐? 이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 변화됐냐?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해보자. 자, 여기서 초점.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이게 일단 초점인 거야. 그럼 근데 가격이 지금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무조건 감소해야 되겠죠. 그지? 여기서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분자는 얼마야? 0.9하고 2를 곱하면 되니까 1.8% 감소한다. 여기서는 1.8% 감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소득 탄력성, 여기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 양수. 그럼 이건 정상되는 뜻이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면 무조건 정상되고, 정상되는 소득과 수요가 동일바로 변한 거잖아. 그지? 소득과 수요가 동일바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건 초점이야. 그러니까 항상 소득 탄력성을 할 때는 이게 정상배밖에 못 내요, 시험을. 마이너스를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그냥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근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탄력성이 0.5니까 분자는 2개 곱하면 2%가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자, 이제 수요량이 계산이 됐어. 앞에는 1.8% 감소, 뒤에는 2% 증가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변화를 계산할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뺀다. 그 차이가 전체 변화율이라. 그럼 2에서 1.8을 뺀 차이가 얼마고? 0.2죠. 0.2%만큼이 변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증가분이 커요, 감소분이 커요? 증가분이 크지. 그럼 증가에서 감소분을 상쇄시키고 남는 게 0.2% 증가가 남으니까 이 큰 숫자 부를 따라가는 거야. 0.2% 증가. 이게 전체 변화율이 된다 이 말이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게 전체 변화율이고, 그 변화율에서 감소분이 더 크면 감소한다 그러면 돼. 증가분이 더 크면 증가한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하면 돼. 뭐 알기는 뭐 알아. 해봐라 이제. 진짜. 또 하고 또 틀리지 말고. 가격 탄력성은 2이고 소득 탄력성이 0.5이다. 근데 가격이 10% 상승하고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은 8% 증가하였다. 이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계산하시오 빨리. 계산하시라니까 그냥 뭐 하지 말고 빨리 계산해서 답을 얘기하시오. 빨리 계산된 사람 빨리 답 얘기해라. 뭐? 예? 가만히 계시고 마이너스 16 하지 말고 16% 감속해야지. 마이너스 가격
16% 감소. 그게 답이죠. 여기 지금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감소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럼 감소해야 되는데 탄력성 이니까 두 개 곱하면 20% 감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소득 탄력성이 0.5니까 정상계라고. 정상계는 소득과 수요가 동일해. 그럼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도 증가한다가 나야 되고 탄력성이 0.5면 이거 반이니까 이게 4%가 아니야. 그럼 증가분이 8%고 감소분이 20%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라. 전체 변화율이 몇 프로? 16%가 변화된단 말이야. 근데 감소분이 더 크죠? 그럼 이 감소분을 따라간단 말이야. 16% 감소. 이게 답이라. 뭐가 어려워? 4%, 2%가, 어떻게, 2%, 4% 계산해봐요. 내 2%, 4%만큼 돈 줄게. 하겠어, 이제? 자, 별로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리면 어떻게? 일단 가격 따라서 소득 따라서 공식 알아야 되겠죠? 공식 찍어놓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서 모든 수요의 탄력성은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넣어놓고, 그지? 가격 탄력성이면 가격 분모에 넣고, 소득 탄력성이면 소득 분모에 넣어가지고, 가격 변화율, 소득 변화율 각각 넣으란 말이야, 분모에. 그럼 이제 분자가 계산되겠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 이게 양수만 나오니까 정상계라는 뜻이라고. 그럼 소득과 수요가 동일하다. 이게 초점이고. 무조건 이게 수요량이 증가가 나오니까, 여기는. 근데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 게 수요 법칙이니까요. 가격을 상승한다라고 주거든. 그럼 여기는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가격이 하락한다 해갖고 이게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다 증가분만 나오니까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 두 개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분이 나야 상계가 되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가 성립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는 가격이 상승한다 나오고요. 여기도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분자의 변화율이 나왔죠? 그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고 차이만큼이 전체 변화율인데 차이가 그지? 증가분이 더 크면 그 차이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되고 감소분이 더 크면 그 차이만큼 감소한다 그러면 된다고. 알았나 이제? 수의 탄력성이고 테마 12번 갑니다. 경기